31장의 두 번째 강의, 이제 세 단락이죠. 나눴죠.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학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병자 불상지기. 그래서 저 아름다운 무기라는 것은 복을 주지 않는 화를 부르는 도구다. 한마디로 죽음을 부르는 도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가병자, 부는 여기 이제 부지자, 그래서 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이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성적 지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인과는 너무나 멀죠. 성인은 무로부터 초이성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는 상징은 요 병. 여기 이제 30장에서도 불이병 강천하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날카롭다. 그러니까 칼이다. 이게 칼이죠. 이 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죽이죠. 일단. 근데 이제 이 승명이라는 칼은 사사로움을 잘라낸다. 학문도 잘라내고, 그렇죠? 또 권력도 잘라내죠. 그러니까 그 잘라내야 이기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가 1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9장에서 취예지, 요거 날붙이죠. 사람을 날붙이에 비유한 것. 이제 날붙이냐? 날붙이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을 날붙이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벼리고 가는 것이죠. 나처럼. 그러면 그거 날카로우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규범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죠. 그래서 서로 사람을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주범이 있는 것이죠. 규범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병이라는 상징이 이제 연관성이 있죠. 이런 표현과. 이제 규범은,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일차적으로 학문이죠. 규범적 도죠. 그 학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도는 정말로 칼이다. 이거는 살리는 칼, 사사로움을, 거짓자를 잘라버리는 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가라고 하는 건 이제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학문을 왜 아름답다고 하느냐. 그건 이제 사사로움이죠.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게 9장에 이제 금옥만당. 아주 아름답죠. 금과 옥, 그렇죠. 재물과 명예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름다우니까, 이제 사사로움이 아름다우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교리, 이것도 이제 교묘한 어떤 속임수로 이익을 보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죠. 학문은 돈을 추구하지 않죠. 명분으로는 진리를 추구하죠. 그러면서도 돈을 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은근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가병입니다. 이런 의미의 어떤, 풍자하는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가병, 저 아름다운 무기, 아름답긴 뭐가 아름답냐. 사람 죽이는 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지기. 그래서 이제 이 불상은 말씀드렸죠. 재앙을 부른다. 죽인다. 사람을. 그래서 이제 기의 상징을 좀 보겠습니다. 기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릇이죠. 그릇. 근데 그릇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생활수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도구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신석기, 구석기, 철기 그럴 때 기자를 씁니다. 그럼 이제 도구라는 것은 인재라는 뜻으로 되죠. 사람은 이제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제 뭡니까 그 왕이 잘 써먹을 수가 있죠. 그런 도구가 되죠. 통치 도구가. 그러니까 인재라는 뜻이 있죠. 인재라는 말은 이제 또 제목이라는 뜻이죠. 나무를 그러니까 집 짓는데 어떤 제목으로 쓰는 그 인재죠. 그것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면 또 이 도구라는 것은 이제 기라는 것은 이거 기죠. 박산즉 위기.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죠. 박이라는 것은 제목인데 뭐 이렇게 다듬고 자르고 이렇게 겉이 매끈매끈한 제목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그대로 놔두는 그것이 제목이죠. 이게 성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뜻으로 인재라는 뜻의 연장이 있죠. 그다음에 이 인재가 사용하는 그 지혜, 그것도 또 기죠. 도구니까. 그래서 지혜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이런 지혜라는 뜻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승명 모두 지혜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그 기의 상징이죠. 그 중에서 그것을 특히 이제 병으로 또 병이 이제 기죠. 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11장에서 선시기 위기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이제 이제 천하죠. 기는. 그 천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성인들 천하다운 천하죠. 천하다운 천하는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이죠. 에민치국의 국은 성인들의 나라죠. 성인들의 공동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천하다워진다. 그러니까 선식이라는 것은 성인들을
어떤 낳고 기르는 그런 활동이죠. 그러니까 성인과 도가 협력해서 새로운 성인들을 낳고 기르죠. 그러므로서 천하다워지는 천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기라는 거는 천하라는 의미를 그대로 또 갖죠. 그래서 천하 신기 밑에서 그렇죠? 신적 그릇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애민치국의 인재들이죠. 성인은 또 그 인재를 가리키는 그 인재들로 말미암아 천하다워지는 그런 뜻 천하가 그 자체가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박산지기기에서는 이건 인재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건 애민치국의 인재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의 어떤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상징을 노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데 결국 뭐 다 통하는 뜻이죠. 그렇다는 것. 요거를 좀 지적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록오지 고 유도자 불처. 그래서 이제 물록오지의 지는 이제 가병자죠. 학문이죠. 학문은 만물은 모두 이제 여기 모두라는 건 여기서는 수법이죠. 그런 수법이죠. 이제 혹은 애니 어느 것이나 근데 오가 부정적인 동사죠. 그래서 모두 그렇게 되는 거죠. 모두 그것을 영어에 not any 이런 뜻의 이제 수법이죠. 만물이 모두 그것을 미워한다. 학문은 이제 물론 만물을 연구하죠. 근데 만물과 학문이 서로 합치하지 않는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고 유도자 불처. 유도자는 이제 이제 성인이죠. 도가 있는. 그러니까 이 만물이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적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동물적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활용이 되니까 그거는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적 생명을 살리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겠죠. 활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유도자는 학문과는 상종 안 한다. 불처. 그렇죠. 왜냐면 이거 학문을 도구로 삼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성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스승의 자격도 상실하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학문에 대한 요 표현 자체는 24장에 나오는 것 그대로죠. 기자불립, 과자불행. 그다음에 이제 기자라는 것은 자기를 남과 비교해서 잘난 척하는 것이죠. 뭐 과자는 학문과 도를 또는 그렇죠. 동시에 사사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것 안 되죠. 그거는 동시에 과자. 기는 어린애들이 발돋움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재기 하는 것이요. 과자는 어린애가 다리 벌리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 그런 스승은 자신도 도를 실천하지 않고 남도 못 실천하게 하는 거죠. 제자도 이런 것이죠. 자타공멸.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같은 물어고지고 유도자 불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학문의 어리석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네 가지가 나오죠. 또 자현자 불명, 자시자 불창, 자벌자무공, 자궁자 부장 그러네요. 그랬어요. 네 가지 어리석은 행동. 그래서 네 가지 어리석은 행동은 또 22장과 연결이 됩니다. 곡즉전, 왕즉직. 곡즉전 유명한데 왕즉직과 연결해서 이걸 곡즉전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 아무리 곡즉전 멋있다 그러는 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얘기죠. 뭐 왕즉직을 알아야 됩니다. 왕즉직의 네 가지를 바로 또 24장과 연결해서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즉직의 또 네 가지 어리석은 행동, 학문의 어리석은 행동, 와직영, 폐즉신, 소즉득, 타직호. 거기에 그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학문이 24장의 내용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학문이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학문으로서는 만물, 세상을 알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학문은 세상을 아는 일을 주업으로 하죠. 근데 그건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지상 방작중 할 때 이제 그거 같은 의미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부지상, 상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상이라는 것은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는 나의 고유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상실한 사람은 그렇죠. 나를 무의 운동을 도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없는 겁니다. 나를 상실한 사람이니까 망이라는 것은 이거는 늘 그냥 망령 때 쓰니까 그렇죠. 하는 일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적은 일, 큰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는다.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죽는 일을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부러 죽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거 학문의 어리석음. 학문은 말하자면 죽기 위해 사는 거가 마찬가지죠. 죽으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학문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군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군자를 노자는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31장에서 왜냐면은
요 군자라고 다음에 이제 군자지기 이제 승명의 병자는 승명이죠. 군자의 도가 아니다. 군자라는 말을 중시해요. 근데 군자라는 그런 용어는 도덕경에서는 31장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군자를 강조하고 사실 뒤에 어떤 속된 선비들에게는 새로 이제 별칭을 이미 이제 새로 칭호를 준 것이죠. 군자. 군자는 속된 선비들의 아주 전형이죠. 군자는 물론 아주 좋은 얘기죠. 이건 뭐 공자는 뭐 군자를 아주 뭐 군자라고 그러면 뭐 아주 겁박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죠. 성인군자. 성인은 아주 또 그냥 알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존재죠. 아주 전설적인 존재. 요순, 뭐 주문왕, 주무왕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성인도 그렇죠. 성인이라는 게 무슨 뭐 그냥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눅 드는 거죠. 제자들 겁주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그런 거짓론법의 수단이죠. 근데 자신도 주눅이 들어요 또. 그런 어리석은 거죠. 노자는 도를 실천하면 누구나 성인인데다가 사람은 마땅히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도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답지 않은 겁니다. 성인이 아닌 사람은 이 정도입니다. 군자라는 것도 이게 좋은 뜻인데 잘 보면은 왕의 임금의 하수인이라는 뜻이죠. 잘하는 것은 낮춰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거 주체성이 없는 거죠. 이거 아주 낮은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군자는 임금의 하수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18장에서 보십시다. 충신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은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요. 신은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자기가 자아상실의 표본이죠. 이런 주체성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이제 성인은 왕이죠. 참된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죠. 성인이. 그러니까 이 왕의 눈치나 보고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서 이제 왕이라는 거 16장에 공내왕, 왕내천, 천내 이렇게 나오죠. 왕이죠. 또 25장에서 역중유사대의 왕국이 이런 그렇죠. 왕인데 인법지 지법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인이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죠.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왕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왕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식과는 전혀 반대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 조군 26장이죠. 할 때 이것도 이제 정의라는 것은 무의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승명이죠. 승명. 학문에 굴복하지 않는 어떤 고요함입니다. 조라는 것은 이성적 지혜죠. 지혜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왕 노릇을 한다.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스승이자 또 이건 사실 임금이죠. 천하를 다스리니까. 또 만승지주죠. 만승지주는 이제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왕의 칭호죠. 명문으로는 이제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자를 칭찬한다. 근데 하늘의 뜻에 따라 천하 백성을 살리는 만성지주죠. 또 이제 참된 만성지주죠.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제 또 29장에 장욕취천하이지 이제 취천하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군자죠. 군자는 이제 지금 나왔지만 군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군자라는 게 어떻습니까? 취천하니까 왕 밑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늘 욕심이죠. 왕 자리가 더 좋죠. 왕이 되면은 내가 할 일을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늘 반역의 꿈을 꾸고 이 충신이라는 말이 이게 이 자체도 이게 진짜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하려는 마음을 꾸고 있으니까 취천하려면은 왕이 되는 게 최고니까 이런 것이죠. 욕심을 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30장에서 인주, 이도 좌인주자, 도로서 인주, 영락없이 이제 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권력자 왕이 아니고 성인은 권력자를 보필하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성인은 자신이 인주죠. 그래서 이제 인주니까 이거는 또 다른 모든 사람을 인주로 격상시키는 것이죠. 사실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인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인주죠. 그러니까 이 역심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반역은커녕 그렇죠. 모든 사람을 인주로 만들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군자는 어떤 자아도 상실한 사람이고 임금의 눈치나 보는 사람이고 그런데 또 반역하려는 마음까지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 모순덩어리의 인물이죠. 군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 군자가 모든 공자를 비롯한 모든 육아 제자백과의 모든 학파에서
선비의 아주 이상적 선비죠. 이상형이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아주 형편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노자는 이 군자를 아주 의도적으로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자라는 말을 이제 쓸 수 있겠죠, 우리는. 군자. 예, 그렇습니다. 이 31장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군자는. 그래서 좀 사실 이거를 헷갈려 하죠, 다. 그렇죠. 이것도 본인이 이런 야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군자라는 말을 나쁘게 해석하기는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자, 거와 이제 용병, 요거를 말하겠습니다. 거와 용병. 그래서 이제 거는 제야, 용병은 출사. 그렇죠. 등용되어서. 그런데 거는 실천이요, 용병은 이론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제, 보십시다. 우선, 이제 실천이고, 여기서 이제 좌우를 봅시다. 좌우를 보면은 좌는 무능이고, 우는 유능입니다. 그렇죠? 왼손과 오른손을 해가지고. 근데 또 귀도 봅시다. 귀를 보면은, 귀는 이제 스승을 존경하는 걸 얘기해요. 그 이제 27장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기기사, 불의 기자. 그래서 이제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군자의 경우에는 제야에 머물 때에는 스승이 무능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렇죠? 등용되었을 때는 스승이 유능하기 때문에 존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능하다는 것은 뭐에 무능하냐? 실천에 무능하다는 것이죠. 실생활에 무능한 것이죠. 밥벌이에 무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잘 스승을 봉양해야 되는 것이죠. 수업료도 잘 내고 잡다한 일도 좀 거들어주고 이래야지 스승이 이제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승은 이론에 밝은 사람이지 이런 실생활에는 어두운 사람이니까. 이게 비슷하죠. 이제 어떤 뭐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는 저 대학 입시 보는 사람 무서워하죠. 전부 봉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잡일 같은 거는 일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높은 옛날에 이제 과거 시험 그럴 때가 아주 몇 년 전폐하고 머리만 싸매고 아내는 그냥 죽을 둥 상태 일하고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저 머리카락을 팔아갖고 대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제야 있을 때는 그래야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론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등용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너 이론이 훌륭하니까 또 이제 이론이 훌륭하기 때문에 왕도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물적, 인적 자원을 또, 더 많이 제공받죠. 여기서는 제하일 때는 덜 받죠. 왕에게 되면 왕은 이제 물자가 풍부하니까. 그렇게 되고, 실제로 그 이론을 펼치는 일은 아랫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일을 안 해요. 이론만 강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등용됐을 때는 애민치국이죠.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잘 살게 하는데 이론에만 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하했을 때는 그 잘 사는 일에 무능했지 않습니까? 근데 등용되어서는 그 잘 사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어 있다. 이거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이론이라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출세해서 내가 높아지고 권력에 오를수록 사치와 방탕을 즐길 수 있겠고 잘해서 또 구테타를 해서 왕이 되면은 뭐 엄청난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무슨 백성을 위해서 뭐를 하냐. 애민치국 말만 애민치국이지 백성을 그냥 구스르거나 또는 애민은 구스르는 것이요 치국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죠. 말 안 듣는 녀석들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권력이라는 게 무슨 백성을 위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군자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인물인가. 이거를 이제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은 바로 그런 군자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단락은 이제 승명에 관한 좋은 거죠. 그거에 관한 얘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